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의 사회를 맡은 이준호입니다. 과거 부산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아주 유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야심차게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라는 법안 제정을 통해서 부산을 다시 아주 강한 도시로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 서 계시는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님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의장님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고 짧게 시민들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산의 목소리를 수도권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4대 지방협의체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의회, 그리고 기초장들, 그리고 기초의회장의 4개, 4개의 그 협의체가 있는데요. VIP하고 한 번씩 만나고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과반이 부산이니까 그래서 부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무려 3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지방의회가 제대로 지금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의회가 정착이 못했기 때문에 지방시대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제 임기 내에 우리 지방 의원님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말씀 중에 VIP를 만난다고 네. 하셨어요. VIP가 누구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을 직접 만나시는 그렇죠. 거네요. 보통 시민들께서는 사실은 광역시의회 의장인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위직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의장님들 중에 회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아마 우리 이준호 의원님도 지금 부산광역시 의원이신데 우리가 임기 때만 그냥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사를 시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는 365일 저희들도 부산 시민이잖아요. 그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지방시대라는 이제 슬로건을 취임을 하시면서 내거셨는데 특히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한 10년째 지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중진국으로 떨어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를 아마 모든 전문가들, 특히 행정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타진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수도권은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불행하고 지방은 너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가 열어야 된다. 특히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 영호남도 있고 충청권도 있고 호남권도 있고 강원권도 있고 있는데 이걸 골고루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하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그 중에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을 먼저 키워야만이 제2의 수도권 하나 더 완성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진 자, 수도권은 저항이 심할 것이고 그렇지만 계속 설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수도권도 편하고 지방도 살기 위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아마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 그 TV를 켜보면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글로벌 허브 도시. 그래서 글로벌 허브 도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부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쉬운 말을 하면 되는데 꼭 어렵게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전에부터 세계 도시, 세계 중심 도시 이 단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하다못해 싱가포르, 파리 이런 데처럼 부산도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자는 거예요. 그건 예전부터 부산 시민들의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도시가 따르지 못할 정도로 갖췄습니다. 우리가 저 가덕도 그 항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그냥 내 앞바다에 있는 항구나 똑같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심 15m를 유지하는 데는 가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들이 대형화되고 향후 한 100년을 갖다가 이 먹고 살 수 있는 항구는 수심 15m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봐갖고 어디를 보더라도 가덕밖에 없죠. 전 세계 컨테이너 물량의 75%가 그 앞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천이 수심이 아주 낮아요. 낮는 그곳에 간섭을 해가지고 항만을 만든다. 컨테이너 배들이 백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산을 통하고 상해를 통하고 결국은 그게 싱가포르를 통해 가지고 이게 컨테이너 배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산이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판단 실수로 광양항을 갖다 한 번 더 택하는 투포드 시스템 때문에 부산이 세계 랭킹 3위의 항구에서 지금 7위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환적 화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물이 들어오면은 이 화물이 차를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간단 말이에요.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항구 내에서 이 나라에서 갈 거, 이 나라 갈 걸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시민들도 불편함 없고 대신 수익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 환적 화물 물동량은 전 세계 랭킹 2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부산을 중점으로 한 특히 울산, 경남 이걸 수도로 만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진단된 거죠. 지금 의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글로벌 허브 도시의 예시를 드시면서 싱가포르라는 이 국가의 이름이 한 3-4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그렇게 많이 거론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싱가포르에 보면은 부산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똑같고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고 싱가포르는 그 위에 유럽 라인을 통과하는 관문이에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 입장에서는 싱가포르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 지금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할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왜 부산과 싱가포르이 그렇게 차이 났겠어요. 특히 지역 총 생산량을 따지면 무려 6배의 차이가 납니다. 부산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정책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저는 감히 오늘날 부산이 싱가포르 이상이 됐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제 도시국가고 스스로가 국가잖아요. 근데 부산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제안한 것이 바로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허브 특별법의 이 모델이 싱가포르 모델을 우리가 싱가포르를 따라간다고 볼 수 있는. 많이 지금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도전했던 사업 부산 엑스포가 좌초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실망하시기도 하셨고 또 의장님께서도 카메라에서 굉장히 실망하신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어떻게 제정이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국회를 지금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차 심사 소위는 지금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행안위 그리고 이제 법사위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갖다가 올해 안에 통과를 지켜야 되는데 미래를 감히 예단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국회의원 숫자에서는 사실 부산 시민들을 선택한 국민의힘이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근데 하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 출신 의원님들이 3분이 계셔요. 영도의 조성환 의원 그리고 사하의 이성근 의원
그리고 기장의 정동만 의원. 그래서 이 세 분이 팀워크를 발휘해주고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산이 있지 않나. 그리고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엑스포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실패한 거는 정말 아깝죠. 그리고 표 차이가 뭐 한두 개 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 하지만 부산 입장에서는 손해된 장사가 아니죠. 예전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부산을 아는 외국인을 만난다는 거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외국 다니면서 부산을 아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노르웨이 오페라 하우스 부관장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엑스포 이후로는 어딜 가더라도 부산을 다 알아요. 심지어는 서울은 몰라도 부산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놨던 경험을 바탕 그리고 이런 자산들을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가 그리고 여당은 국민의힘이지만 국회는 또 민주당이잖아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아주 가성비 높게 부산이라는 도시를 키울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하면은 이 과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골고루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안에 이 특별법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아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마 큰 이익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엑스포는 실패했지만 부산의 브랜드가 많이 알려졌고 전 세계적으로 부산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얻은 건 있었다라는 말씀을 아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중앙정부하고 부산시 다운 다 합치면은 엑스포가 아마 최대한 5천억이 들었대요. 그런데 엑스포 발표 며칠 전인가 사우디에서 아프리카 쪽 정상들을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그 국가당 한 나라당 5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지금 환율로 따져도 5억 달러면은 5천억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지엽적인데 우리 국력을 소진하지 말고 현명하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부산 중심의 동남권을 살리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이 당을 떠나서 서로가 현명한 좀 판단을 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예정인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부산광역시 의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못 되잖아요. 우리 이전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뭐 결의문을 채택한다 안 그러면은 이 부산 시민들의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갖고 부산을 살리면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이런 걸 계속 설파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지만은 아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 행안에 계시는 세 분의 여당 의원님들 중에 세 분 다 의장님이랑 사적으로 굉장히 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열심히 로비를 해주셔서 꼭 시민들께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허브 특별법과 이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또 굉장히 중요한 아젠더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아직까지 4조 1항이 수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산업은행 이전되지 않고 있는데 산업은행 이전 왜 중요한지 의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산업은행이 와야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산은 정통적으로 물류의 도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바다를 장악했던 곳이 부산이잖아요. 자, 여기서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남북 관계만 이것만 조금 완화된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탄 열차가 바로 유럽까지 다이렉트로 가죠. 차이나선, 시베리아선을 탄다 그러면은 유럽 곳곳까지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이 유라시아 대륙의 입구이자 출구라고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항공화물까지 더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계에 이런 도시가 없어요. 이걸 만들고 싶어도
없는 이러한 도시에 물류가 모이면 자동적으로 와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금융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냥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뭐 일자리 조그만 거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온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글로벌허브 특별법이랑 산업은행 이전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부산이 지금 그 미래를 갖다가 연료하는 부분들이 부산은 태어나기를 물류가 모이니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금융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공항이 처리된다 그러면은 신공항 저게 필요한 이유는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는 첨단 산업들이 지방으로 빼자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제일 득보는 데는 어디냐면 경남이에요. 왜냐하면은 회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값 싼 경남에 지으려고 하지 부산에는 안 올라잖아요. 대신 부산은 그분들이 살고 그분들이 즐기는 곳. 자, 그래 되면은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수도권이 자동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부산의 미래는 물류, 금융, 스마트, 신산업. 이게 주축이 된 부산 동남권이 형성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꿈에 대한민국 소위 말해서 G7의 국가 한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제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의 유수한 전문가들 만나도 너무 안타깝대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형상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는데. 의장님 말씀 중에 경남이 여러 산업에서 부산으로부터 간접이익을 받는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뉴스에서 몇 차례 거론된 내용입니다. 부산 경남 통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전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었잖아요. 경남, 울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되면은 부산에 먹힌다고 생각해요. 경남이 작은 도시니까 비교적 부산에 비해서 부산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흡수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산 시민, 경남 도민 한 80%가 이 내용을 몰라요. 80%는 내용을 모르고 들어봤다는 사람 20% 중에 한 70%가 반대를 해요. 이 소리는 뭐냐면은 통합에 대한 문제는 부산 시민, 경남 도민들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통합이 되었을 때는 과연 뭐가 좋을지 몸소 알지 못하면은 저는 힘들다 봐요. 뭐 부산시장 경남도에서 만나가지고 그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차라리 이런 기회에 제가 경남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야 다음에 우리 한번 부산 경남 올림픽 가보자. 저는 사실 울산에 하는 불경이 함께하는 올림픽을 하자. 메가 이벤트를 갖다 펼치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이 서로 협의하고 스포츠들이 서로가 도와주고 하면서 아, 세 개가 합치면은 지금보다는 낫겠구나. 이걸 스스로가 느껴야만이 저는 뭐 불경이 됐든 부산 경남이 됐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일부 사람들은 야 그건 꿈 같은 소리가 아니냐 하지만 서울이 지금 올림픽을 한 번 더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서울은 이미 했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서울이 한 번 더 하기를 원할까요? 안 그러면은 부산, 경남, 울산이 지방에서 한 번 더 하기를 원할까요? 저는 불경이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만약 올림픽 개최된다 그러면은 불경이 해야 되고 그걸 토대로 견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오사카 2025년에 엑스포 하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오사카 간사이가 합치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갖고 법률도 제정하고 그래서 저를 뽑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지. 말로만 뭐 시도지사 만나가지고 뭐 우리 일을 해보자. 지금 대구 경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올림픽 저는 불경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통합이든 이런 문제를 나누는 것이 저는 길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랑 경북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겠다라고 잠정 합의를 본 상태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대구 경북 통합 특별시로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혹시나 부산과 경남이 지지부진하게 통합권을 끌고 가면 우리가 좀 지방에서 아주 큰 도시로서 이점을 우리가 선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도 있는데 사실 대구 경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갖고 있는 한계는 분명해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제가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부산을 선택했던 거는 부산의 항만이 있기 때문에 항만이 있기 때문에 세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물류나 금융이 직결해도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경북 쪽에는 글쎄요, 지금 새롭게 거기서 뭘 건설을 하고 뭘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나. 그리고 일례로 대구라는 브랜드하고 부산이라는 브랜드하고 국제적인 인지에서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도시 브랜드를 다 외국인들한테 알려준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부산이 조금만 노력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경남이 조금만 양보를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양보는 아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전에 불경 우리 의회를 갖다가 그 만들 때도 제가 울산을 가니까 울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힌다. 예전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라는 한 형제였잖아요. 부산이 튀어나왔잖아요. 울산이 튀어나가고. 그런데 왜 이 세 개가 다시 합칩니까? 이거 떨어지 놓으니까 거대 공룡 수도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합치는데, 근데 합치는데 동등한 조건을 갖춘다 그러면은 발전했겠죠. 이 셋 중에 하나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울산이 지금 자기들이 50을 먹으면은 통합이 되면은 너는 지금 150 먹는다. 하지만 부산은 지금 300에서 1000을 먹는다. 총량으로 따지면 너한테는 훨씬 이익 아니냐. 그러면은 부울경 딱 지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기준을 세계적인 인지도로 하자. 울산이 부산보다 인지도가 높다 그러면 너가 줄게. 왜냐면 우리가 모든 조그마한 과자 이런 브랜드 하나 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불경을 전제를 따졌더라도 부산이 지금까지 노력에 쌓았던 브랜드를 너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빌려준다고 생각해라. 경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울산은 동의를 하는데 경남은 서부 경남, 동부 경남의 인지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부산이 발전하면은 부산의 근교에 있는 김해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절로 떨어진 진주 쪽으로 간 저쪽은 이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이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과 경남은 부산으로 편입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 의장님, 저희가 그 시청자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TV 프로그램이 나가고 나서 어떠한 댓글들의 반응을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대담은 늘 재미없다, 좀 딱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밸런스 게임이 뭐냐면 사회자가 두 가지의 질문을 주면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시는 겁니다. 사실 사전에 교감 없이 제가 갑자기 급조를 했는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시면 얼굴이 다 티가 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언젠가 대통령 되기, 그리고 부산이 글로벌 특별법이 통과되기, 둘 중에 하나를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가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확실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싫어요. 왜냐하면 이 의장이 3D 업종인데 대통령은 한 10D 업종은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공보다는 부산시에 대한 진심이 더 강하다. 그렇게. 그렇죠. 부산이 돼야만이 대한민국 사람들 다 편해요. 제가 대통령 되면은 제부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불편한 것보다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저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정치력이 엄청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산광역시 의원 47명 전원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난 부산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은 지금보다 난 부산,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 후손들이 넉넉히 살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의 의장님께서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것만으로도 부산 시민들은 든든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부산을 다시 제2의 수도의 명성을 되찾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